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프리미어 첫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개괄적으로 프리미어의 어떤 세부적인 어떤 내용을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프리미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어떠한 프로그램이다 라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하겠는데요. 자, 우선 어떤 전체적으로 어떤 프리미어에서 동영상을 만드는 어떤 과정을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어떤 강의를 어떤 간략하게 어떤 세부적으로 또 하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메뉴에서 뉴 메뉴, 뉴의 프로젝트 메뉴를 선택하십니다. 선택하시면 뉴 프로젝트라는 창이 뜨는데요. 자, 여기서 보통 한 4파트 정도 이렇게 제너럴해서 그리고 설정하라고 나오네요. 그죠? 4파트, 다소 6파트네요. 그죠? 자, 액션 앤 타이틀 세이프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액션 어떤 동영상이 플레이되는 부분과 타이틀 어떤 제목 부분의 어떤 안전 영역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컴퓨터 모니터에서 플레이를 할 때는 별 상관은 없는데 어떤 TV에서 플레이를 할 때는 약간 규격이 좀 안 맞습니다. 어떤 표준 규격이요. 그래서 약간 잘릴 염려가 있어요. 그래 TV에서 플레이를 할 때. 그래서 그 안전 영역을 그 전체 화면에 몇 프로 정도 지정을 해주면 그 안쪽으로 해서 동영상을 만들면 TV에서도 잘리지 않고 동영상을 볼 수 있게끔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비디오, 오디오, 캐처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포맷인데 약간 굵직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임 코드와 프레임 코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타임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초 단위 그 우리가 동영상을 쭉 배치를 하죠. 동영상을 불러와서 동영상, 음악, 사진을 쭉 불러와서 어떤 타임라인 부분에 쭉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겠죠. 그죠? 기준이 뭐죠? 동영상을 내가 한 10분짜리 동영상을 만들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준이 되는 보여지는 어떤 타임이 쭉 보여져야 되겠죠. 그 상단 부분에. 그래서 그걸 시간으로 할 거냐, 아니면 프레임으로 할 거냐, 그런 부분인데, 프레임 같은 건 뭐냐면 우리가 TV 같은 경우는 24프레임, 프레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진 한 컷을 프레임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TV 같은 경우는 24프레임이면 초당 24장의 어떤 사진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또 동영상은 어떤 30프레임이에요. 30프레임 같은 경우는 초당 30장을,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같은 경우는 15프레임에서 한 20프레임 정도, 그게 초당 15장에서 20장 정도 보여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으로 할 경우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리겠죠. 그죠? 그래서 30이 1초니까요. 그죠? 그걸 다 계산을 해달라면 헷갈려요. 그러면 우리는 타임 코드로 지정해 주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 오디오 샘플 같은 경우 오디오 샘플로 해주게 되면 어떤 타임 코드, 그 비디오와 오디오를 불러오겠죠. 그죠? 동영상을 만들려면 그런 상단에 타임 코드가 어떤 초 단위로 매겨지겠죠. 그거 똑같이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캡처 우리가 6mm 캠코더나 6mm, 8mm 캠코더로 동영상을 찍었어요. 아니면 또 DVD 캠코더로 찍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 화질을 어떻게 선택하겠느냐. 그 캡처 그 6mm나 8mm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일일이 그걸 몇 분에서 몇 분까지 동영상을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프리미어에서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DVD를 선택을 보통 캡처할 때는 DVD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DVD 캠코더 같은 경우는 보통 HDVD급이고요. 그거 DVD 같은 경우는 캡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임포트해서 불러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파일로 바로 저장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캡처는 6mm나 어떤 8mm, 보통 요즘 같은 경우는 8mm는 아주 예전 거고요. 그 6mm나 DVD 캠코더 정도가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캡처를 할 때는 보통 6mm를 하는 거니까 DVD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HD급 6mm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아주 오래된 거라 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DVD를 선택하면 일반적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케이션, 이 프로젝트 파일을 어느 폴더에 저장할 건가,
그걸 정하는 부분인데요. 자, 뭐 일단 브라우저로 해서 잘 정해주는데 이 프로젝트 파일이나 우리 소스 파일 있죠. 동영상, 음악, 뭐 사진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폴더 내에 다 저장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 프로젝트 파일을 딱 불러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동영상이나 음악 파일도 다 한 폴더에 저장이 돼 있어야지 편하겠죠. 그 자료 관리하기가. 뭐 음악 파일은 어느 폴더 뭐 다 다른 폴더에 저장이 다 분산돼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컴퓨터로 포맷을 하거나 뭘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동영상 파일에 일일이 어떤 경로를 기억하고 있어야지만이 이 파일을 나중에 수정을 할 때 깨지지 않고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그래서 한 폴더 내에 저장을 해주는데 뭐 윈도우 지금 환경 같은 윈도우 7입니다. 7 환경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내에 내 문서, 뭐 내 음악, 내 비디오, 뭐 내 사진 뭐 다 들어가 있고요. 내 문서 각각 나눠져 들어가 있지만 그 XP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내 문서 내에 내 비디오, 내 사진, 내 음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브러리가 내 문서격인 거죠. 윈도우 7에서는 XP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자, 문서에다 보통 저장을 하죠. 그죠? 근데 비디오에다 저장을 해도 되겠죠. 자, 비디오에 어떻게 해요? 새 폴더 만들기, 내 비디오에 뭐 01, 뭐 해서 이렇게 두 자리 숫자를 붙여주는 이유는 01로 딱 하게 되면 소트가 됩니다. 두 자리로 되면. 그러면 맨 위로 정렬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료를 찾는데 편리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비디오, 동영상 편집. 자,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폴더가 프로젝트 파일 폴더가 지정이 됐죠? 저장될. 자, 여기도 뭐 동영상 파일들, 그 프로젝트 이름, 뭐 동영상 편집 이렇게 해주시고 OK 버튼 눌러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뉴 시퀀스라고 해서 아까는 뉴 프로젝트죠, 그죠? 시퀀스는 뭐냐? 이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그 엑셀 같은 게 있죠. 엑셀이나 아리 한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리 한글도 2010 버전 뭐 이후 뭐 엑셀도 2007 버전 이후 같은 경우는 뭐 2003 버전도 있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시트가 있어요. 시트가 뭐 시트 1, 2, 3, 4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엑셀에서 어떤 하나의 표를 만들죠. 계산표를 하나 만들고 저장을 하죠. 저장을 하는데 그 저장된 거는 시트 1입니다. 근데 시트 2에다 또 다른 어떤 계산표를 만들고 시트 3에다 또 다른 계산표를 만들어요. 그 의미는 뭐죠? 하나의 파일로 저장을 하되 여러 문서들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되게 편하죠, 그죠? 왜냐면 파트별로 굵직굵직하게 어떤 문서를 만들 수 있으면 나중에 관리하기도 편하죠. 마찬가지로 이 프리미어 같은 경우도 뉴 시퀀스라고 해서 어떻게 돼요? 이 프로젝트 내에 시퀀스 파일을 여러 시퀀스 파일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죠? 각각 동영상을 하나의 프로젝트 파일에 여러 동영상을 만들 수 있고 편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동영상 파일이 되게 광범위하고 되게 길다 그러면 어떤 파트별로 나눠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길겠죠. 그죠? 그럼 되게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퀀스로 파트별로 뭐, 전방 화면, 초반 화면, 중간 화면, 뭐 종반 화면 그렇게 나눠서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작업하는데 훨씬 더 뭐 부담감이 덜하고 뭐 수월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시퀀스 파일도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가끔씩.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또 나누어서 저장하면 관리 차원에서 좋겠죠. 자, 그리고 뭐 시퀀스 프리셋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동영상을 만드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해서 뭐 되게 복잡하게 그렇게 설정을 하느냐 뭐 그렇겠지만 뭐 환경이 그렇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그다음에 PDP 우리 그 뭐 학생들이 뭐 인강을 들을 때 PDP로 해서 많이 듣죠. 그 카피를 해서요. 뭐 PDP 그다음에 뭐 디카도 있겠고요. 뭐 캠코더도 있겠고요. PDA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뭐 탭 알죠, 그죠? 뭐 갤럭시 탭, 그 아이패드 탭,
뭐 기기가 하도 많아요. 그래서 그 기기마다 동영상의 어떤 규격이 있어요. 규격이 맞지 않으면 플레이가 안 돼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프리미어 프로그램은 전체 기기에 대해서 어떤 다 만들 수 있게끔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뭐 두 가지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세부적인 건 나중에 또 뭐 시간이 되면 뭐 각 파트별로 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V 뭐 NTSC 뭐 DVD8 뭐 이걸 일단 간단하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 NTSC 같은 경우에는 뭐 DV 하면 뭐 디지털 비디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DVD 예전에 DVD 플레이어에서 플레이를 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데 이 DVD가 뭐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NTSC와 뭐 팔로 나눠져 있는데요. NTSC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일본, 뭐 우리나라 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팔 같은 경우에는 해서 유럽 쪽에서 보통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 쪽이니까 우리나라 NTSC 이쪽 방식을 쓰니까 NTSC를 선택하면 뭐 스탠다드 쭉 있죠. 그것도 와이드 스크린 있죠. 와이드 스크린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핸드폰이나 아니면 그 컴퓨터 모니터나 뭐 TV나 다 와이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제작을 할 때는 와이드로 제작하시는 게 좀 좋겠죠. 그죠? 예? 그래야 여러 기기에 다 호환이 되니까요. 자, 와이드 스크린으로 하게 되면 이쪽 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뭐 타임 베이스는 29.97 FPS는 뭐 프레임 퍼 세컨드입니다. 그래서 초당 프레임은 하나의 사진 컷을 말해요. 한 컷 한 컷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초당 29.97 97개 97개 29.97 어떻게 했어요? 그 사진을 갖다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거 뭐 반올림 하면 30장이네 그죠? 30장의 사진을 초당 보여주는 거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 프레임 같은 건 좀 전에 뭐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영상 같은 경우는 보통 30프레임 그다음에 TV는 24 그다음에 만화 영화는 15에서 한 20프레임 정도 뭐 그 정도 보통 쓰거든요. 그래서 뭐 30프레임 정도 쓰겠다. 30프레임 뭐 동영상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프레임 사이즈는 이제 720에 480 해서 보통 DVD의 사이즈가 보통 720에 480이에요. 그래서 뭐 해상도의 어떤 개념도 여러분들이 좀 세부적으로 좀 아셔야 되겠는데 간단히 말해서는 동영상의 크기다. 그래서 얘 수치가 좀 높으면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고 선명한 화질로 볼 수가 있다. 근데 이것도 HD급으로 만약 보신다고 한다 그러면 자, HD급으로 보신다 그러면 여기 있죠? HDV 해서 이쪽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겠죠. 그죠? 자, 보통 보면 720, 1080 그렇게 나눠져 있네요. 그죠? 근데 720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동영상을 제작할 거니까 뭐 30프레임으로 해 주시고요. 720 같은 경우는 세로 사이즈를 말하는 겁니다. 프레임 사이즈를 보면은 1280에 720이죠. 1280 가로 사이즈, 720 뭐 세로 사이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29.97 프레임 그렇게 되겠고요. 자, 뭐 여기 3프레임이 빠지네요. 뭐 3프레임은 또 필요한 부분 그쪽에 이제 쓰여지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29.97 프레임. 자, 뭐 그렇게 돼 있네요. 그다음에 그 음질 같은 경우는 48,000이면 48K죠. 48KHz. 48KHz면 보통 이제 42KHz 정도 이제 DVD 음질이에요. 그래서 48KHz 정도면 뭐 음질이 좋은 편이고요.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시퀀스 또 이름을 정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01 다시 뭐 초반 동영상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 OK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그 프리미어 화면이 딱 나옵니다. 화면이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인터페이스를. 자, 인터페이스는 뭐죠? 그 겉에 모양 생김새를 인터페이스라고 보통 하죠. 자, 프로젝트는 그 우리가 동영상, 음악, 사진을 이제 불러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모니터 부분인데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뭐 동영상을 보여주는
영역인데 뭐 소스 모니터와 뭐 프로그램 모니터가 있는데 소스 모니터는 순수한 뭐 전혀 이제 편집이 안 된 소스들 뭐 소스들을 많이 불러오겠죠, 그죠? 더블 클릭하면 이 소스 모니터 보이게 돼요. 그래서 편집 안 된 순수한 동영상만을 볼 수 있는 모니터고요. 프로그램 모니터 같은 경우는 요 하단에 보면 타임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에서 동영상이나 음악이나 사진을 쭉 배치를 하겠죠. 배치를 하고 또 뭐 효과를 주겠죠. 그래서 배치하고 효과를 준 어떤 동영상에 편집된 동영상의 영상을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디어 브라우저가 있네요. 미디어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직접 쭉 접근을 해서 탐색기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폴더로 들어가서 어떤 동영상을 나오게 해서 동영상을 이렇게 나오게 해서 얘를 드래그를 합니다. 뭐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더블 클릭을 해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예, 더블 클릭. 더블 클릭을 하면 뭐 소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드래그를 해볼까요? 네, 드래그를 더블 클릭을 하니까 뭐 이렇게 소스 모니터는 나오는데 여기는 임포트라고 보통 하죠. 불러와지진 않네요. 드래그를 쭉 하니까 또 불러와지네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드라이브 폴더로 접근을 해서 뭐 드라이브는 C, D, E를 드라이브로 하고요. 드라이브 내에 각각의 어떤 뭐 방을 뭐 공간이죠. 공간이 이제 폴더라고 보통 하죠, 그죠? 그래서 폴더로 접근해서 이거 원하는 걸 쭉 드래그해서 프로젝트 모니터로 프로젝트 모니터 드래그를 해서 자기가 다시 타임라인으로 또 불러오게 되겠죠, 그죠? 그런 난이고요. 또 이펙트 패널이 있어요. 이거 각각 윈도우에 세부적인 것도 패널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이펙트에는 뭐 오디오, 비디오, 각종 어떤 다양한 어떤 효과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들을 적용할 때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동영상, 사진, 음악을 이제 배치하는 곳이고요. 자, 그래서 뭐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영상을 한번 캡처를 한번 간단히 한번 해볼 거예요. 캡처를 해서 뭐 불러와서 우리가 한번 써볼 거거든요. 자, 그래서 동영상을 캡처를 해서 이쪽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골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약간 화면을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뭐 시작 부분에 보면 스내그 이시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영상 캡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뭐 여기서 음악은 아마 캡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도 음성도 같이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겹쳐져서 캡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단독으로 하면 뭐 동영상도 음악도 다 동영상 음악이 다 캡처가 됩니다. 자, 스내그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기본 캡처 프로파일, 뭐 프로파일이라고 있는데 영역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 뭐 그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는데 동영상 크기가 다 좀 틀리죠, 그죠? 영역을 지정을 해서 하겠다, 뭐 그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파일 메뉴에서 파일 메뉴가 아니죠. 자, 영역 부분에서 오디오도 레코드 하겠다. 이걸 선택을 해줘서 오디오도 뭐 캡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캡처 부분에서 비디오 캡처를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래야 캡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캡처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누르시기 전에 일단 동영상을 캡처를 할 부분 그 화면을 일단 표시를 해준 다음에 캡처를 해야지 바로 그 동영상 화면이 뜹니다. 자, 그러면 자 보기에서 인터넷을 실행하죠. 인터넷. 자, 이건 제대로 옮겨졌나 보고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인터넷을 실행하시고 네이버에서 영화 예고 검색어를 입력해 주시고 검색을 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이 나오겠죠, 그죠? 자, 여기서 뭐 페탈, 뭐 댄스 이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뭐 마음에 드는 동영상을 클릭을 해주시고 영화를 클릭해 주시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기 전에 뭐 해야죠? 예, 캡처 버튼을 눌러 주셔야겠죠, 그죠? 자, 근데 뭐 기본값은 뭐 Shift F1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하여간 우리는 동영상 캡처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 화면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범위를 지정하라고 나옵니다. 자,
그 커서 모양이 바뀌어졌죠. 그래서 드래그를 쭉 해줍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쭉 드래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대화 상자가 뜨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이제 캡처가 됩니다. 근데 플레이를 바로 눌러 주셔야겠죠. この前のは何だったのかなって思う。 일본 영화네요, 그죠? 여기서 다시 이제 캡처를 멈추겠다 하면은 여기 버튼 있죠. 자,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중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영상이 캡처가 됐겠죠. 자, 이거 멈추겠습니다. 자, 여기서 비디오 저장을 해줘야겠죠, 그죠? 비디오 저장 어디다 해줄까요? 자, 라이브러리에 우리가 좀 전에 어떻다 그랬죠? 프로젝트를 저장한 폴더에 저장을 해주는 게 좋다 그랬죠, 그죠? 그래 나중에 다 수정 편집할 때 유리하다 그랬죠. 자, 우리가 그러면 문서로 들어가서요. 좀 밑으로 동영상 02 동영상 실습 여기죠, 그죠?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02 동영상 실습 해서 저장 버튼 눌러 주십니다. 그럼 저장이 됐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 캡처를 했으니까 얘는 꺼 주시고요. 자, 화면을 옮겨 주시고요. 자, 얘 스낵잇은 종료를 시켜주고 웹페이지도 종료를 시켜주죠. 종료, 모든 탭 닫기 해주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완전히 닫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캡처한 동영상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뭐 필요 없는 건 지워주고요. 얘는 시퀀스죠. 얘는 남겨놓으셔야겠죠, 그죠? 시퀀스 이쪽에 시퀀스 이름이 똑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자, 프로젝트 창에서 동영상이나 음악, 뭐 사진을 불러올 때는 더블 클릭이 가장 편합니다. 그거 말고 뭐라 그랬죠? 오른쪽 버튼, 프로젝트 창에서 마우스 커서를 위치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임포트 버튼 눌러주시고요. 뭐 그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취소 버튼 누르고 그냥 더블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파일에서 임포트 불러드리겠다는 뜻이죠, 그죠? 임포트 버튼 눌러주셔도 되는데 보통은 더블 클릭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죠. 어떤 거죠? 자, 미디어 브라우저가 안 보인다 그러면 윈도우에서 미디어 브라우저를 뭐 체킹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원하는 폴더로 가서 드래그를 쭉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 프로젝트 창에서 그냥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라이브러리에 문서로 가죠, 그죠? 문서에서 어디로 가죠? 02 동영상 실습으로 가서 동영상 실습 우리가 좀 전에 캡처한 스낵의 프로그램으로 캡처한 동영상 파일이 이렇게 있네요. 이제 클릭하고 열기를 해주셔도 되고 더블 클릭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스 모니터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플레이를 하면 해주시면 바로 이제 캡처가 됩니다. 근데 플레이를 바로 눌러 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건 제 음성이 녹음이 그냥 됐네요. 그죠? 즉 영화는 녹음이 안 됐고요. 자, 일단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불러와 볼까요? 사진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사진 파일은 라이브러리에 행사 앨범 및 동영상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총동문 앨범 및 동영상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렉이 약간 걸렸네요. 앨범으로 가시면 자,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뭐 두 개의 파일만 하겠는데 여기서 뭐 불러올 때 선택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뭐 가장 쉬운 거는 첫 번째를 클릭하고요. 그러니까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원하는 걸 클릭을 하시는데 무슨 사진인지 모르죠, 그죠? 파일 이름만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메뉴 보기에서 큰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사진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맨 처음에 그냥 클릭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클릭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휠을 쭉 당겨서요. 이건 한꺼번에 선택을 하겠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는데 사진 영역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사진 영역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바깥에서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밑으로 쭉 또 내려가서 클릭 클릭 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과 컨트롤 키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Shift 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Shift 키 같은 경우는 연이어진 파일을 쭉 선택을 해주는 건데요. 첫 번째 파일을 선택해주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파일을 클릭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기를 하면 바로 이제 쭉 불러와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또 한 가지가 컨트롤 A. A는 all이란 뜻이죠. 그죠? 컨트롤 A를 딱 누르면 전체가 선택이 되죠. 그죠? 전체를 선택할 경우. 근데 이 폴더 요거는 필요 없죠. 그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클릭 해서 이건 해지를 시켜주시고 열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뭐 두 개 파일 정도만 간단히 불러와 보죠. 자, 그럼 맨 처음에 파일을 클릭, 그 다음에 다른 파일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 다음에 열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세 개의 파일을 배치를 시켜 보겠습니다. 좀 조그맣게 해주시고요. 동영상 캡처하는 이 영역 이쪽으로 불러오겠습니다. 그 사이즈를 좀 맞춰볼게요. 자, 여기서 동영상 파일을 그냥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근데 이게 너무 작아요. 그럼 여기 확대 축소 버튼입니다. 확대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이 정도로요. 자, 그 다음에 사진 파일이 있어요. 사진 파일 같은 경우에는 사진 파일도 동영상으로 카피가 됩니다. 근데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디오 파일은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안 나타나네요. 그죠? 자, JPG 파일 드래그 하는데 우린 지금 해보려는 게 어떤 거냐면 그 뭐 사진 파일 두 개와 동영상 파일을 화면에 같이 보이게 하려고 그래요. 같이 보이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놓으면 각각 보여요. 이게 클릭을 한번요. 눈금선 부분 있죠? 이거 클릭을 해보면 따로 분리가 돼서 이렇게 보여요. 근데 같이 보이게 하고 싶어요. 사이즈를 좀 줄여서. 그럼 얘를 드래그해서 비디오 2에 놓는 겁니다. 비디오 2에 놓고 같이 보이게 하려면 각각 비디오 이걸 트랙이라고 보통 하는데 트랙에 다른 트랙에 놓여져야 되고 어떤 시간 타임도 같이 보여지게 해줘야 됩니다. 자, 요 사진 파일도 드래그를 하죠. 그래서 요 끝에 경계 부분에 가면 자화살표로 변합니다. 이때 드래그를 해서 시간을 맞춰주죠. 이렇게. 자, 얘도 시간을 쭉 맞춰주고요. 좀 어긋났네요. 자,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디오 3는 맨 위에 있어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레이어라고 생각하면 맨 윗부분에 있는 부분이 아랫부분을 가립니다. 가려서 자, 윗부분 이게 최고 위입니다.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조절점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 이펙트 컨트롤에서 사이즈를 줄여줄 겁니다. 어떤 거냐면 모션에서 모션 우측 삼각형 버튼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스케일을 좀 줄여줄 겁니다. 예, 왼쪽으로 드래그 좀 하는 겁니다. 줄여줘서 좌측 위에다 올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있죠? 밑에 부분이 얘 그 2-10이 작아지니까 밑에 사진이 또 보이네요. 그죠? 밑에 사진을 클릭해서 모션 부분에서 사이즈를 또 줄여줍니다. 자, 근데 정확하게 이 사진하고 크기를 똑같이 해주려면 36.8인데 뭐 40으로 해주죠. 클릭을 해서 뭐 숫자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40. 그
그다음에 좌측에 윗부분에 놓고요. 그다음에 이 사진도 쭉 드래그를 해서 얘도 40 클릭을 해서요. 40 드래그를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숫자를 입력하면 뭐 정확한 수치가 입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잘 맞춰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쪽 동영상이네, 그죠? 동영상은 약간 좀 와이드니까 좀 길쭉하게 해서 이렇게 뭐 가운데 이렇게 놔볼까요? 자, 가운데 이렇게 놔주시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딱 누르면 자 중지 이게 어, 처음 부분으로 드래그를 해서 가서 그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바로 이제 캡처가 됩니다. 근데 플레이를 바로 눌러주셔야겠죠. 녹음한 소리죠. 제가 자 이렇게 간단히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죠? 뭐 멈춤을 해주시고 얘를 이제 동영상으로 실제적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럴 때는 파일 메뉴에서 익스포트의 미디어를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미디어. 자, 미디어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뭐 NTSC DV 그다음에 AVI 뭐 이렇게 돼 있죠. 쭉 해서 뭐 여러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세부적으로 이제 또 수업을 하시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NTSC DVD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웃풋 네임이 있어요. 자, 아웃풋 네임. 이쪽에 뭐 클릭을 해 주셔서 동영상 편집 있죠? 우리는 동영상 편집인데 이게 지금 01 동영상 편집이네요. 그죠? 이쪽에 저장됐으니까 여기에 저장을 해 보도록 하죠. 01 다시 뭐 초반 동영상 뭐 저장을 일단 하고요. 익스포트 오디오. 뭐 오디오 파일은 지금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없으니까 이제 꺼 주시면 되겠는데 오디오 파일이 있으면은 얘를 켜 주셔야지 오디오 파일도 같이 뭐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지겠죠. 포함이 되겠죠. 자, 익스포트 비디오는 뭐 당연히 뭐 이건 선택을 해 주셔야겠죠. 자, 그다음에 비디오 뭐 세부적인 설정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됩니다. 비디오 그다음에 퀄리티인데 100으로 이제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화질이 좋겠죠. 그죠? 뭐 100으로 해 주시고 뭐 오디오는 어떻게 선택이 안 됐으니까 안 보이겠죠. 자, 그다음에 OK 버튼을 눌러 주시면 뭐 익스포트 데이터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그 어도브 미디어 엔코더 뭐 CS4 해서 프리미어 CS4부터 해서 여기 미디어 엔코더라는 단독으로 엔코딩 프로그램이 뭐 단독으로 수행이 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뭐 그 CS3 버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동영상을 만들어서 뭐 엔코딩을 하겠다 하면은 엔코딩이 다 될 때까지 동영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야 됐어요. 다른 편집 작업을 못 했어요. 근데 이게 단독으로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트 큐 버튼을 딱 눌러 주시면 이렇게 동영상이 엔코딩이 되면서 또 프리미어로 가서 다른 작업을 또 시퀀스 2 작업 뭐 여기서 뭐 해서 여기 뭐 새로 만들기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퀀스에서 시퀀스 2 해서 뭐 OK 버튼 눌러서요. 시퀀스 2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다른 동영상 작업을 또 동시에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좀 편리성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전체적으로 뭐 동영상이 잠시만요. 이게 만들어져. 이거까지만 간단히 한번 보죠. 한번 플레이가 잘 되는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뭐 전체적으로 뭐 세부적인 어떤 내용은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프리미어가 어떤 프로그램이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흐름에 의해서 동영상이 만들어지는구나. 어떤 그런 작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자, 내 문서로 가죠. 그죠? 내 문서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내 문서에 어디로 가야 되겠죠? 자, 동영상 실습에 가면 엔코딩 파일즈가 있네요. 동영상 실습. 우리가 내 비디오로 저장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내 문서가 아니죠. 자, 내 비디오에 동영상 편집 초반 동영상 AVN에 그죠? 더블 클릭을 해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뭐 오늘 시간은 간단하게 뭐 동영상을 이렇게 간단히 이제 편집을 해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시간부터는 뭐 세부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 프리미어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섬세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